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TV 땅이지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움직이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다들 부동산 하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엄청 많은 의견들과 매일같이 변덕 부리는 기사와 정책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과연 아파트 투자 괜찮을까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아파트 가격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방향과 흐름을 느끼신다고 하시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들,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아파트의 희소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알짜 입지와 프리미엄이 매우 붙는 그런 입지는 투자 가치가 있고 또 웬만해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거품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강남의 학군과 인프라는 비견할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과 럭셔리한 상권의 입지로서는 가치는 거품이 아니라 곧 인정해야 되는 그들만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은 개발을 위한 정부의 비용, 즉 세금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개발을 향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면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개발 호재가 있는 신도시 계획이나 도로, 철도, 산업단지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의 수용 그리고 투기, 손바뀜 등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은 들썩거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책, 사람, 돈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부동산의 흐름의 전망을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5차 국토종합개발인데요.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한 최상의 계획이니만큼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해당 자료는 PPT 54장의 자료로 영상으로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 기억해야 될 부분만 편집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우선 보시고요. 제가 요약해드릴 부분은 계획과 전략입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과 특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자체의 여건 변함으로 인해서 그 변함에 맞춘 국토 정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까지와 2020년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여건이 바뀌고 그 변화가 국토에 미칠 영향에 대한 표를 간단히 보시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개발을 해야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균형 국토입니다.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죠. 4차 국토종합계획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기반으로 지역 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활국토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도시 창조와 재생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공의 교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을 지원 강화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고려한다는 복지 공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매력 국토입니다. 말 그대로 매력적인 국토를 만들기 위한 계획인데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공간 계획을 강화하고 개발 제한 구역 및 비도시 지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건데 경관을 보존하면서 친환경 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국토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린 인프라가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첨단 국토입니다. 교통, 도로, 철도망의 연결, 보안 강화, 도시 고속철도, GTX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KTX, 공항, 항만 등의 순환형 교통망을 완성함으로써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인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융합 교통체계, 마스, 모빌리티 애서 서비스 구축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게 첨단 국토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평화국토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의 수건 사업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남북한의 교통 인프라 연결로 최후의 5차 국토 개발 계획이 완성됩니다. 유라시아 횡단까지 할 수 있는 철도 계획은 이미 언론상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5차 국토 개발 계획의 가장 최종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 대한 전략을 전부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부터 5까지 균형 국토, 생활 국토, 매력 국토, 첨단 국토,
평화 국토 만들기, 이렇게 5가지의 전략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더 제가 쉽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협력 자립 기반의 분권형 스마트 국토를 실현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 국토의 일자리 분배를 통한 균형 발전, 그리고 그 균형 발전을 통해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첨단 융합 교통 체계를 완성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의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통한 교통 산업, 더 쉽게 말하자면 교통 개발, 도시 개발 더 광범위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개발을 위해서 단연 가장 필요한 건 땅입니다. 2019년도 토지 보상 비용만 해도 사상 최대치인 45조라고 하는데요. 또 이러한 토지 보상금은 다시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향후 20년간은 무조건 땅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은 개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따라갑니다. 보상금으로 인해서 재투자로 돈이 또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과 변화는 곧 기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입지의 부동산을 더 눈여겨봐야 될지,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올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